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눈 한번 깜빡이면 인기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세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품, 상품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은 그 물건에만 관심이 있지 그 물건을 만들어낸 과학기술에는 관심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세계가 더 오묘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연예인 아니면 공무원이 돼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고요. 사실 저도 장래 희망은 과학자라고 써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과학자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과학에 대한 꿈을 다시 살려주는 신직업이 있습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직업,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실 송진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이강환 관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선생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 직업을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 협회 소속으로 같은 일을 하는 그 여러 선생님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하는 실무 일을 주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그 창의과학 실험 지도사 일을 창의과학 시험쇼. 예. 네네 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대학교 생활과학교실, 그다음에 문화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에서 과학 실험 강사로 그 유아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과학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오셨답니다. 오늘도 방금 하고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바쁘셨는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이요.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아까 이런 일 합니다라고 하시니까 저거 왠지 미술관에서 있는 도슨트 혹은 어떤 직업 약간 이렇게 연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탁 좀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조금 정확히 짚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과학이 사회와 예술 또는 이런 문화 쪽하고 만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창조적 변화를 조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게 그 과학이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일반인이나 또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좀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통틀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학관 해설사,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큐레이터나 또는 과학 컨텐츠 개발자,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생활과학교실 강사나 창의실험 지도사 또는 뭐 과학 저술가나 과학 연구인 등이 모두 다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아마 다들 각자의 역할에서 이런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과학을 좀 더 쉽고, 그다음에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이나 은유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과학을 쉽게 전달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신화 얘기랑 같이 섞어서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또랑또랑 해주고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해주면 사실 별자리 그거 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신화, 그다음에 그게 지금 계절의 변화, 그래서 지금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과학에 대해서 가까이 간다는 느낌 제가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분이 오늘 나오셨네요. 과학 프로그램 개발을 그럼 같이 그 협회에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걸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 콘텐츠 개발은 이제 혼자 스스로도 가능이 한데요. 주로 이제 그 협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좋은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 그런 개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과학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최근 진행하셨던 거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최근에는 생활과학교실에서 아이들하고 핀치새 부리를 만드는 실험을 했었었거든요. 뭘 만드셨다고요? 핀치새 부리요. 그게 뭐죠?
혹시 핀치새? 핀치새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핀치새. 아니 뭐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관장님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아이, 자연사 뭐 박물관에서 없으면 모르신다고 굉장히- 하셔야지 그걸 또 아신다고 또.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 그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사실 핀치새 자막 잘 지금 나갈 겁니다. 예. 네네. 사실 그 진화론이라고 하면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이론이기는 하죠. 저희 어른 같은 경우도 대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종류의 핀칫의 부리를 이제 스스로 만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든 그 핀칫의 부리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특징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사는 핀칫새들이 왜 부리가 각각 다르게 진화가 되었는지를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 돼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납니다. 저도 핀치새 압니다. 네. 근데 예, 그리고요. 거기서 예. 수업을 멈추게 되면 네. 아이들이 이제 흥미가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핀칫의 부리를 이용해서 진짜 이제 먹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과자류나 이런 이제 실제 음식을 네.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애벌레 모양의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예. 먹이 그다음에 이제 씨앗 모양의 이렇게 먹이 같은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핀칫의 부리를 가지고 집어보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예. 쉽게 재밌네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인공위성 얘기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그 현대 과학 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인공위성이잖아요. 저희가 그 인공위성에 이용된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공위성에 대해서는 잘 아이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쏘아 올린 그 아리랑 2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의 모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리랑 2호가 하는 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인공위성, 네, 앞으로 미래에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을 첨가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설계해보고 발표해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얼토당토하고 막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게 또 굉장히 새로운 상상력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 키워주시면 아주 굉장히 왜냐하면 학교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 와서라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 상상력 확장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보고요.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알긴 알겠는데 오늘 영상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하고 하니까요. 저희가 좀 그걸 보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또 어떤 거구나 그런 거 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럼 시간을 좀 가져보죠. 예, 그거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과학으로 소통하기 해서 다문화 사이언스 가속봉사단 이렇게 나왔네요. 선생님, 선생님이시네요. 네, 저희 협회에서 그 작년에 여성가족부 사업을 지원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의 한 그래서 다문화가 부분인데요. 여기 들어와 있군요. 예, 좋은 거 하셨네요. 네네. 지금 이거는 무슨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다문화 사업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다문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하고 다양한 과학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하면서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의 구조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비행기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엮은 프로그램입니다. 애들 반응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으시고요. 보통 일종의 그런 그 부모와 같이 하는 수업인 경우에는 아이들만 수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협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과학 체험 활동을 진행해 본 결과 부모와 아이가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각자 과학 체험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서로의 그 결과물을 비교해 보고 같이 이제 협동을 하는 과정에서 훨씬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선생님, 이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저희 아이들 그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천문대 견학을 간 영상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자리 하게 되고 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책에서만 많이 익히게 되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실제로 천문대에 가서 다양한 천문 활동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천체 망원경으로 실제로 행성이나 이런 별자리 같은 걸 관찰함으로 인해서
네, 조금 우주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조금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네, 같이 진행했던 사업이 한 부분입니다. 표정이 다 밝아요, 선생님. 네. 예. 저기 이제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전문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전문 뭐 망원경 보고 별 보면 다 좋아하죠. 좀 추울 때는 좀 애들이 좀 이렇게 좀 벌벌벌 떨면서도 그래도 별 네. 보는 그 자체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걸 제가 여기는 안양 사이버 과학 축전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과학 체험 활동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문화 가족이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런 과학 활동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같이 네, 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문화 가족이 스스로 강사도 되고 진행 요원도 되고 코디네이터도 돼서 도와주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좀 성취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높아지겠네요. 자기가 선생님처럼 그 형처럼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에서는 자신감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정말 과학 문제가 아니라 이거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일을 진짜 하시네요. 예, 아무튼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영상 지금 저희가 잘 봤고요. 그런데 또 준비해 갖고 오신 게 좀 있다고 저희 제작진이 좀 시연 같은 거 부탁드렸다고 좀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저도 좀 같이 보고 저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뭘 갖고 오셨나요,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까? 예, 들어가서 예, 뭐가 나오네요. 예. 이게 지금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요? 뭐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네, 이 실험의 대상은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험인데요. 네. 제가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만족감도 크고 진짜 과학자다운 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약간 화학적인 느낌이 살짝 납니다. 네, 예, 화학 맞습니다. 원리를 이용한 예, 뭔가 이렇게 이상한 정말 신기한 연금술사의 어떤 그 순간을 저희가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물탑 쌓기 실험인데요. 어떤 거 선생님 물탑이요. 물탑 쌓기. 네. 물탑 쌓기. 혹시 물로 예. 탑을 쌓아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탑이라는 게 이게 지금 재밌는 역설적인 단어 같네요. 일단 그 자체가. 네, 예. 여기서 물탑은 꼭 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액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 탑을 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재료 설명 조금 해주실까요? 네. 이 하얀 가루는 뭔가요? 하얀 가루는 집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설탕 가루고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양을 이렇게 적당히 덜어 가지고 왔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양이 조금 적은 것. 네. 그다음에 네, 요것은 중간. 네. 네, 요거는 양이 많은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네, 물에 녹이게 되면 네. 용액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세 가지 용액과 그다음에 용액이 아닌 순수한 물을 준비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물이고요. 네. 좀 더 아이들이 손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용액을 구별하는 용도로 식용색소를 사용해서 색깔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에 따라서 용액이 다르니까 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셨군요. 예. 이것은 설탕을 조금 넣은 용액이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식용색소를 사용해서 넣었고요. 네. 요 세 번째 용액은 좀 더 설탕을 많이 넣은 진한 용액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지금 찍어 먹으면 달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싫습니다.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색깔은 맛있게 네, 생겼는데. 녹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네. 제가 미리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용액은 설탕의 양이 가장 많이 들어간 즉 진한 용액, 농도가 진한 용액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요걸 가지고 물탑 쌓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물탑을 쌓을 때 어떤 걸 먼저 넣으면 좋을까요? 일단 짧은 생각에 네. 옛날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 농도가 네. 이렇게
짙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질량도 나갈 것 같으니 네. 걔가 맨 밑에 가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과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과학의 원리를 익히고 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한 용액을 먼저 순서대로 넣는다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똑같이 농도가 진한 순서대로 네, 시험관에 용액을 넣게 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진한 용액을 먼저 넣어볼게요. 스포이드도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옛날에 과학실에서 쓰던 스포이드가 아닙니다. 네, 예. 요즘은 과학이 꼭 실험실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위한 아주 간편한 실험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일 진한 용액이 지금 네, 첫 번째 진한 용액을 넣었고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용액을 넣겠습니다. 은근 이게 기대되네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고 그렇긴 한데 자, 쌓여질지. 성공적으로 두 번째 야, 밀탑이 쌓였다. 섞이지 않고 이야. 잘 쌓였어요. 쌓였다. 야. 그런데 처음 실험하는 아이들이 네. 지금 제가 실험한 것처럼 한 번에 성공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스포이드 뭐 떨어뜨리는 어떤 그 네. 익숙함이 뭐 이런다거나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나요? 가장 큰 요인은 아이들의 성급함. 네, 아이들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용액 같은 경우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천천히 흘러내려줘야지만 물탑이 잘 쌓이는데요. 네. 이걸 아이들은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급하게 빠르게 넣는 바람에 처음에는 잘 하지 못해요. 제가 그러면은 저도 선생님도 해보시겠습니까? 예, 하나 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그럼 누가 더 예쁘게 쌌나 뭐 이런 거를 저 이런 것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도 한번 쌓아보고 천천히 한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안 된다. 스포이드는 제가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것 같은데요. 어유. 잘하시는데요. 또 이러면서 또 자존감 무너지네요. 또 이것도 못하면서. 이거를 좀 깊이 넣어서 했어야 되는구나. 잘하셨어요. 요 정도면 잘 된 편입니까? 선생님 잘 되셨네요. 이거를 접해보시는데도 그거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요거까지 한번 내친 김에 한번 한번 또 해보죠, 선생님이. 선생님 이게 근데 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뭘 하니까 재밌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험하는 분위기가 나지 않으세요? 재밌고. 저도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다 놓을까요?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꽂아 예, 주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예. 선생님 우리 자랑스러운 이 네. 결과물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자랑을 하도록 하죠. 확실히 선생님 보세요. 와, 다르네요, 진짜. 확연한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네. 이게 정말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많이 하신 게 훨씬 다른 게 정말. 그런데 여기서 또 실험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죠. 네, 아무래도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넣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급하게 하다 보면 다른 용액을 먼저 넣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용액이 진한 이 분홍색 이 용액을 먼저 집어 넣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쁜 색부터 막 넣나? 그렇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록색 우린 왜 이렇게 그럴까요? 우리 남자들은 정말 남자라서 그래요. 진짜 왜 그럴까요, 저희는? 이렇게 초록색을 먼저 넣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황급히 저를 부릅니다. 선생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 다시 버릴까요? 아마 예전에 저라면 그래 버리고 다시 분홍색 물부터 넣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요. 그 방법이 아이들한테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가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스스로 이 실수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래층에 물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분홍색을
네, 그러면 아래쪽으로 넣어야 되는 아이들은 거죠. 네, 그러면 쉽게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넣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같은 성질의 용액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면서 섞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밑으로 아이들한테 집어넣어서 네, 관장님 맞습니다. 스포이드 넣어서, 끝을 네, 예. 밑으로 쑥 집어넣어서 천천히 용액을 넣어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용액이 쌓이게 되죠. 이게 별거 아닌 교수법이지만 요거 하나가 버리고 다시 해. 너 왜 이렇게 했니? 이게 아니고 네. 궁리를 해보자라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좀 놀라운 방법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이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좌절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자기 스스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성취감, 네,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 원리에 있는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잘할 거고요. 네, 좋은 실험이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러 가지고 이거 나왔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네. 같지만 이거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해서 요런 실험이 한 20분, 30분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거 다 하고 나면 꼭 이렇게 흔드는 애들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흔들어 봐도 돼요. 네, 이 질문이 항상 나오죠. 흔들어야겠죠. 이게 맛이. 남자들은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이런 애들 꼭 있죠. 이런 애들 꼭 있고. 정말. 선생님 얘가 했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또 아주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도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요것도 좀 치우고요. 그럼 네. 또 다른 얘기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선생님 해보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네,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잘 못한다고 해서 과학자가 될 수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이런 거 뭐 실험 좀 잘 못하고 해서 나는 과학자가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도 과학자인데 보셨잖아요 지금 결과를. 예, 사람마다 또 다 자기 특징이 다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과학 실험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가가느냐 이런 걸로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전 지금 보면서 조금 이제 감동 느꼈던 게 잘못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선생님도 옛날 같았으면 버려 넌 왜 그렇게 했니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한번 이 원리로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해서 한번 좀 해보게끔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써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런 차원에서 또 선생님한테 이제 여쭙고 싶은 게요, 선생님. 이 과학이라는 게 어렵지만 사실 또 가장 또 중요하고 가까이 있는 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학에 대한 흥미가 크게 달라질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바로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효과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직접 해보면 굉장히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직접 해보면 그걸 스스로 이제 보면서 그 체험을 하면서 느끼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활동도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조금 더 과학에 이제 과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일단 계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왜일까? 또 이게 해결이 되면 그럼 또 이건 왜일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궁금한 걸 계속 이어나가야지.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한 번에 탁 보고 바로 이해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뭔가 단계를 꾸준히 거쳐 나가서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매 단계마다 그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면서 따라 나가게 만들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했을 때는 재밌는데 집에 가니까 또 아무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까지 가지고 가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같은 질문입니다. 물론 뭐 다른 어떤 영역이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해보시니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신 것 같으세요?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연령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 가장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것으로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과학이라는 분야 꼭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과학이라는 그런 부분에
환경에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실 때도 항상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를 하시겠군요. 예. 지금 이제 그 지원하는 이런 그 빈도라고 그럴까요? 이 흐름이 좀 많아졌나요? 지금 과학 같은 경우 많은 그 일반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아주 많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녀 교육 쪽으로 네,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요. 제가 지금 그 항공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을 그 듣기 위해서 접수하는 날이 되면 예, 접수가 주민센터 문이 이제 열리는 시간은 9시인데 네,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네, 줄을 서시는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고 네. 옛날에 그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그렇게 줄 섰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그런 풍경도 갑자기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이게 느낌은 다르네요. 느낌 다른데 네. 아까 제가 화면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혼자 하셨었어요. 물론 이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혼자 하십니까? 정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부강사가 네,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강사가 있는 경우는 조금 수월한 편인데요. 부강사가 없이 혼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조금 정신없이 지나가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네. 선생님도 처음 만나는 애들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애들이고 친해지기도 전에 네. 또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튼 지원이 되면 그래도 조금 숨은 좀 돌리시고 좀 천천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기시고 그렇죠. 지금 저희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처음부터 이런 직업이 없었으니까 계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때가 1995년도 네, 그 정도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네, 직업이 없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쪽 일을 하시는 선배님께서 같은 일을 하는 네, 사람을 구하는 그 의뢰를 저희 지도 교수님께 하게 되었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후배들 중에 이제 저를 추천해 주셨고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행히 좋은 과학 선생님을 만나서 실험이나 이런 과학 체험 쪽을 좀 다른 아이들보다는 네, 조금 폭넓게 넓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좋은 기억이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네, 선뜻 하게 된 그런 좋은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육한다 이런 거에는 큰 거부감이 없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좀 그때까지만 두려우셨어요? 해도 예, 예. 네, 제가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네. 제 전공 분야가 화학이기 때문에 당시 저희 그 화학과 출신 네, 그 선배님들이 대부분은 제약회사나 그렇죠. 뭐 화학, 네, 무슨 뭐 네. 석유 공부 뭐 이런 데도 많이 아니면 가시고. 뭐 화장품 예, 예, 회사 그렇죠. 이런 쪽으로 많이 예. 진출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기회에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네, 이런 방향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이 왜냐하면 그 꽤 범위가 넓잖아요. 이것저것 네. 꽤 많아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준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셨던 거에 근거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 전문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교육하는 그런 그 과정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같은 일을 하는 그 선생님들 또는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좋은 과학 실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네, 많은 실험 수업을 이제 하면서 경력을 쌓아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이 되면서 이제 사회의 그 여러 분야들이 그 과학과 융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과학인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때부터 그 정부 지원을 예산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과정, 네, 이런 그 교육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2005년도에 그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수료를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그 준비되어 있는 그 과정 교육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실험을 많이 일단 하셨던 그게 축적이 되셨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그 과학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나름대로 그 좀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법론 쪽으로도 다가가셨을 거고 프로그램 쪽으로 다가가셨을 거고 어떤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셨나요? 뭐 일단 그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과학이라는 게 특히 현대에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네. 그 현재 과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새로운 과학이 발견이 되면은 막 그 크게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잘은 몰라도 막 냄비 끓듯이 일단 트렌드가 확 네, 바뀌니까요. 최근만 하더라도 뭐 힉스 입자 굉장히 어려운 예. 용어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중력파 그러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개념인데 예, 그러게 역시 말입니다. 못 저희 들어보죠. 나라 영국 이진이 했다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그런 하고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러려면은 최신 학문을 계속 그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 기억나는 에피소드 많으시겠지만 좀 다 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아 그래? 이런 식이야? 뭐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강화도 교동이라는 곳 혹시 가보셨나요? 강화동 가봤는데 교동이 기억이 안 납니다. 교동이 다이로 연결된 섬이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이 학교는 그 전 학년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외딴 곳에 있는 작은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 학교를 찾아가서 과학 체험 활동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 연구 공연을 실시했었거든요. 네. 그 과학 공연 같은 경우 이제 그 내용이 그 다른 행성에서 살던 우주인 두 명이 기발하시네요. 예, 재밌네요. 예, 지구에 재밌네요. 불시착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연료가 떨어져서 자기 행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연료를 지구에서 구하게 되는데요. 그 연료를 구하는 도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과학 실험이랑 연계해서 실시한 연극이었어요. 아니, 뭐 스토리텔링이 벌써 좋으네요. 재밌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학년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아이고, 예.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극이 끝나고 아이들하고 이제 체험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제가 의상을 그대로 입고 네,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진짜 제가 우주인인 예. 줄 알고 아이고, 네, 이제 너무 좋아하면서 재밌네요. 예, 예. 네, 우주선 보여달라고 예. 얼마나 때를 쓰던지 네, 제가 아주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나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잊혀지지 않았던 예.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요. 네.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그 5학년짜리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그 영재원에 발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영재원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들의 꿈 영재원. 네. 그 영재원에서 방학 중에 각 아이들에게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시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위해서 과학 그 실험을 직접 설계를 하고 씁니다. 뭐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막 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PPT를 만들어서 발표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아이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주제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아이다 보니까 네. 그 자기가 정한 주제를 어떤 식으로 실험을 설계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찾아와서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눈높이, 아이가 진짜 주변에 있는 그런 실험 도구들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게끔 조금 약간의 팁을 줬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가져가서 이제 그 영재원 지도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었나 봐요. 네. 그런데 영재원 선생님이 보시기에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쉬워, 가지고 이거. 네 준비를 해왔는데 아이가 가지고 온 주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한테 다른 주제로 바꾸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학원에서 배우고 뭐 하고 네. 뭐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영재원도 학원인데 그러니까 거기 그거 가지고 하면은 또 또 다른 학원 그죠 가서 그거 또 위해서 또 그랬으니 그쵸. 얼마나 정치되고 딱 맞는 그런 걸 또 판에 박힌 걸 가져왔겠어요 또. 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아이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예, 거예요. 아유, 예, 예. 본인이 스스로 정한 그런 주제와 그다음에 자기가 설계한 실험 계획대로 방학 동안에 정말 열심히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님들께서도 이렇게 바꾸시지 않으시고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셨고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방학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 좋은 느낌입니다. 예. 네, 다행히 아이가 은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아서 본인이 쓴 논문하고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런 프로젝트를 완수했던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도 너무 고마운 예, 마음이 예, 예. 들었고요. 아울러 제가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그 직업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깊게 고민하고 지금 듣는 사람도 지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생각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이런 거를 좀 요즘 말로 좀 제대로 매겼다 그러죠. 네, 저희가 왜냐하면 그렇죠. 딱 판에 박힌 주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 번들번들한 주제인 거죠. 예, 그런 건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이게 난 재밌고 좋아라고 했을 때 그걸 끌고 나가려니 다른 데는 다 해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끌고 나간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과학에 어떻게 보면은 또 본질적인 태도인데 그 부분을 걔가 해서 다행히 또 좋은 성과도 있었고 그렇게 됐으니 이제 다만 이제 걱정이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또 사실 야 됐어 거기서 감동은 거기까지야 이렇게 돼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하는 걸 계속 믿어주신 거 보면은 그래도 끝까지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어떻게 뭐 저희 학교에 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와가지고 어느 날 한번 좀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즐거운 얘기네요, 선생님. 과학을 끝까지 하는 친구들은 자기 고집이 조금 있는 예, 친구들이 그런 것도 참 그런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 일단 기본 자세는 과학자의 자세를 갖춘 것 같습니다. 맞네요, 선생님. 왠지 좀 앞으로 궁금한 친구입니다. 궁금한 친구고요. 일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만은 없죠. 좀 힘드신 거는 그것도 필요하시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떤 일이 좀 힘드십니까? 창의 지도사 일을 하면서 사실 제가 크게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실험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런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빨대 같은 경우도 뭐 굵기에 따라서 또는 구부러지느냐 안 구부러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차에도 저 외에는 누구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짐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검문 잘못 들어가면 선생님, 검문이 잘못 들어가면 아니 왜 여자분이 이상한 걸 화학 물질을 끌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좀 약간 오해도 받으시겠는데요, 진짜? 그래도 뭐 그거는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요. 이렇게 수업은 1시간을 진행을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보다 좀 즐겁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그 실험을 수십 번 넘게 하거든요. 불가 상황 같은 것도 좀 감지하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실험을 좀 많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도 아이들이 좀 이용하기 쉬운 재료들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사전에 1시간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몇 배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십니다. 그죠? 일단 그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들 좋아한다. 나도 재밌어. 이건 아닌 것 같고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에피소드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아까 제가 다문화 사이언스 그거 보고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 뭐 참 좋으네요라고 응원을 해드렸는데요. 어떤 보람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매주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활기차고 행복한 목소리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근데 다음 주에는 뭐 하나요? 네, 이런 질문을 꼭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그래도 제가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애쓴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큰 보람을 느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다문화 그 사이언스 가족 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와 학부모가 한 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 체험 수업을 그렇죠. 하고 예, 저희가 천문대를 방문을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과학 체험 수업을 직접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내내 아이와 어머님들 사이에 대화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 활동을 나갔을 때도 아이도 부모님도 너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학이 단순한 어떤 지식 전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가족 간의 또는 가족과 사회 간의 그런 그 소통?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내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그거 있잖아요. 네. 못 해봤었던 것들 애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거, 이 느낌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좀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참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좀 진화해 가면서 멋진 거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성에는 맞으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학교 다녔을 때 성격으로 보면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시면서 점점 바뀌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힘들었던 점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겠죠. 그렇지만 심각하게 제가 이 일을 그만둘까를 생각해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여러 사람이랑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되게 큰 기쁨, 보람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학이라는 그 분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그 자신의 꿈, 그다음에 이제 직업,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적성이 맞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화학 도셨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맞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이제 하시면서 좀 발견도 하시고 그렇게 된 것도 같아요, 선생님. 이관 선생님,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처럼 이렇게 과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한테 가깝게 하고 더 우리로서 이제 과학 전체를 좀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방향의 어떤 직업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랄까요?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나 과학자들처럼 과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걸 이제 전달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주변에 또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실험을 하시려면은 실험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험 재료를 만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과 관련된 책을 낸다라고 할 때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라든지 과학책을 이제 과학책을 또 출판하는 출판을 해줘야지 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책들을 또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저자를 또 발굴을 해서 또 책 쓰기를 권하고 일종의 저서 큐레이터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직업 방송 채널에 과학 관련 전문 방송 프로그램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 또 과학자라는 직업 같은 걸 또 선택을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그걸 만드는 PD나 작가분들은 또 역시 과학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BBC 같은 프로 보면 좋은 정말 과학 다큐멘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부럽고. 그런데도 사실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고용을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BBC 같은 경우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속 그 경력 같은 걸 좀 이렇게 뭐랄까 검증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잘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프로도 맡게 되고 그래서 아예 그 사람 이름에 뭐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정말 끌고 나가는 책임의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식도 참신하게 같이 이렇게 나갔나 봐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단은 만들고 아무래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뭐 연예인이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 하고 이런 식인 것 같긴 한데 참 그런 거 보면 좀 부럽거든요. 예. 선생님은 지금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기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일도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과학자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을 하시게 될 줄 모르셨다고 그 공부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과학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제 학위를 받고 하는 동안에는 이런 과학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줄은 모르게 되는데 저도 이제 길을 가실 줄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와서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책도 쓰고 예, 강연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송이 아닌 그 팟캐스트 방송 같은 것도 예, 만들어서 이제 전파를 팟캐스트에서 하고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분 말고 또 유명하신 분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팟캐스트에서 이 선생님, 이가은 선생님 이름 쳐보시면 이만큼 나옵니다. 그 팟캐스트가 제가 그 본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제 이름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시구나. 아, 내가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게 말씀해 이제 주세요. 여기서 공개가 되면 그 신비주의 컨셉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그냥 별처럼 신비롭게 남으시려고. 이거는 웃을 수도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재 개그도 아니고 왠지 진심이 묻어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신비주의 때문에 뭐 더 이상 많은 것을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없다고 하시니까 다 알지만 모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제 천천히 이제 좀 정보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마련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아직은 안 알려져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죠? 그런 거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짚어주시죠. 예. 어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정부의 그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이 조금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나 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그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과학관 아니면은 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몇몇 사설 기관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내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방형 실험실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거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조금 양성할 수 있는 보다 좀 체계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떤 교육 국가 무슨 인증 뭐 이런 게 아직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런 국가 교육 체제나 뭐 이런 거. 일단 그 필요성을 많이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이제 그 과학 관련 행사나 그런 대규모 행사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면 뭔가 새로운 그 개발해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재밌게 다가가려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항상 하던 대로 많이 진행되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그냥 그 뭐 아르바이트 정도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 정식 직업으로 생각한 인식이 아직 별로 잘 퍼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게 진짜 중요한 직업이고 하나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 계신 20일밖에 안 되셨지만 나름 좀 포부가 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쪽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과학관이나 박물관에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과학 이제 그 커뮤니케이터 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이 그 뭐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든지 그 이제 그 그리고 파트타임 형식으로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예. 그런 역할이 대부분이라서 예, 조금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예. 있고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관의 한 기관의 기관장 정도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제 그런 데에서 어떻게 정부 예산을 따와서 또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력은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아마 좀 더욱더 다이나믹하고 또 소프트웨어가 네. 이렇게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점점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선생님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예. 그 과학 커뮤니티 지금 좋겠다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세요. 적성이나 역량 뭐 이런 거 있으니 이런 건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후배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과학을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반 대중들한테 좀 생활 속으로 녹아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과학을 이제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형태가 저같이 과학 체험 수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과학 저술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스토리나 해설을 갖춘 형태가 됐던,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걸 원하고, 하고자 하려는 그런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학을 조금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금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같이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워낙 다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애들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거 보고 화내고 막 이러면은 솔직히 그런 또 성격이시면 못 하실 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날 아이의 컨디션,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변화, 심리적인 것도 다 받아들이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면 진짜 훨씬 커뮤니케이터네 진짜. 훌륭한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도 결국은 그런 과학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한 그 서로 간의 소통,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괜히 조금 나름대로 제가 멋있는 말을 하나 얹을게요. 제가 과학자는 자연과 맞이 앉은 네고시에이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번개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됐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맞니 안 맞니 얘기하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다시 또 얘기하고 틀렸니 안 했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멋있죠? 네, 멋있네요. 네. 제가 앞으로 쓰면 그래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야말로 정말 또 이젠 대중과 함께 과학이란 매개체로 앉아있는 네고시에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고 훌륭한 일입니다. 이 과학이 이런 거 같이 나누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거라서 선생님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많은 후배님들이랑 같이 좀 탄력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저희 질문이기도 하고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전망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죠. 제가 그런 그 과학 관련 컨퍼런스 같은 곳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면 외국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 으로 자리를 잡아서 아주 많은 수의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그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과학과 사회 간의 그런 소통, 그다음에 융합 이런 그 과학 문화 활동을 위해서 조금 부족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마 그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2014년도 그때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 직업군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금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에서처럼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일자리 또한 되게 증가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나 아이 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들, 네, 그런 여성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그러게요. 것으로 예, 네, 그 부분 굉장히 좀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선생님, 같은 직업,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수요가 생기는데 그걸 담당하는 직업이 등장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송진경 선생님께서는 거의 뭐 1세대처럼 그런 교육도 없을 때 시작을 하신 분이지만 지금은 이미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직업은 당연히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와 어떤 환경 조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기현 선생님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후배님들한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오랜만에 실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참 감동적인 영상도 보고 해서요. 저희가 뭐 방송을 했습니다만 마음도 좀 굉장히 좀 꽉 차서 가는 느낌이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송기현 선생님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이광환 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그건 뭐 저도 알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에도 일정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단순히 외우고 글자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실습과 체험으로 다가간다면 과학이야말로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자에 대한 꿈이 사라진 시대, 그 원인 제공을 한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과학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살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세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